노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말. 늦가을의 마당에는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이 바스락 거리는 소리를 낸다. 오래된 의자에 앉은 한 사람은 자신의 말이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문득 떠올리게 된다. 세월이 쌓일수록 가장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무엇일까? 몸의 움직임보다도 재물의 많고 적음보다도 바로 말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크게 느끼게 된다. 젊을 때는 거침없이 내뱉던 말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한마디의 말이 오래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한마디가 오랜 세월의 벗을 멀어지게 하기도 한다.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말의 무게를 깨닫는다. 하지만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말은 생각보다 더 무겁게 남는다. 자녀와 손주 앞에서 혹은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듣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 후회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그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뉘우침은 더 크게 남는 법이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말이 적으면 허물이 적다. 그가 이 말을 적은 것은 유배지의 고독 속이었다. 수많은 편견과 억압 속에서 그는 말 대신 글로 마음을 새겼다. 70을 넘어도 붓을 놓지 않았으며 배움에는 끝이 없고 늙어도 멈추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매일을 이어갔다. 그에게 있어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절제된 말은 지혜의 그릇이었고 침묵은 품격의 방패였다. 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말들을 남긴다. 그 말 중 어떤 것은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고 또 어떤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노년에 이르러 필요한 것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다. 불필요한 말은 인생의 품위를 가볍게 하고 절제된 침묵은 오히려 신뢰와 존중을 더한다. 그렇다면 인생의 황혼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5가지를 살펴보며 정약용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울림을 새겨보고자 한다. 첫 번째, 남의 자녀와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누구나 자녀 이야기를 꺼내며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한다. 오랜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선 대화는 자연스레 손주나 자식의 이야기로 흘러간다. 그러나 이때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이 있다. 우리 아이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말이다. 이 말은 때로 자랑으로 들리고 또 때로 비교의 칼날이 되어 상대의 마음에 스며든다. 듣는 이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진다. 우리는 모두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지 않은가? 당신은 아마 자녀가 잘 되었을 때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 말을 꺼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아이는 이런 대학에 갔다. 우리 아이는 이런 성과를 냈다라는 말은 순간의 자랑일 뿐 상대에게는 비교의 상처로 남는다. 대화는 기쁨을 나누려다 오히려 벽을 만든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이며 그것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순간 노년의 품격은 흔들린다. 우리는 젊은 날 자식의 성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한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서도 그 습관을 놓지 못하면 기쁨의 말은 점차 상처의 말이 된다. 당신은 이제 우리 아이는 마리아라는 말을 참아야 한다. 그 말은 당신의 기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을 가르는 칼날이 될 수 있다. 정약용은 이른을 넘겨서도 그를 놓지 않았다. 그는 자식의 성취를 내세우기보다 스스로의 배움과 성찰로 삶을 채웠다. 노년의 품격은 자녀의 성취가 아니라 자기의 배움과 절제된 말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그에게서 배워야 한다. 자녀의 이름을 내세우는 말 대신 오늘의 하루를 돌아보는 말을 택하라. 그것이 노년의 품위를 세우는 길이다. 들판의 매화는 옆의 나무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그저 제 계절에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남길 뿐이다. 노년의 말도 그러해야 한다. 비교의 말은 거두고 존중의 말과 침묵을 남겨라. 그것이 자녀와 벗 앞에서 당신이 지켜야 할 가장 고운 품격이다. 두 번째, 돈 이야기를 삼가라. 살면서 가장 민감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돈일 것이다. 연금이 얼마인지, 자녀에게 얼마나 남겨줄 수 있는지, 생활비가 충분한지 하는 이야기는 대화에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돈 이야기는 듣는 이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말하는 이의 품격을 낮춘다. 당신은 아마 이런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모임에서 누군가는 연금을 자랑하고 또 다른 이는 부족한 형편을 하소연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검소하게 지내며 삶을 지탱하는 힘이 재물이 아니라 마음의 청렴함에 있다는 사실을 거듭 되새겼다. 그의 일기와 편지에는 재산을 불리는 법이 아니라 검소하게 사는 법과 깨끗하게 남는 법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가르침은 똑같이 울린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 이야기가 대화를 지배할 필요는 없다. 돈이 많든 적든 우리는 누구나 삶의 무게를 안고 살아간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 대화를 돈으로 채운다면 그것은 품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다.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남에게 묻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다. 삶의 가치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온기와 신뢰 속에서 드러난다. 돈으로 대화의 무게를 정하지 마라. 돈 이야기를 줄이고 대신 따뜻한 관심을 나누어라. 건강에 대해 묻고 손주의 웃음을 함께 기뻐하며 지난날의 추억을 나누어라. 그것이 훨씬 깊은 대화다. 돈은 쌓일수록 나누기 어렵지만 마음은 나눌수록 풍성해진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주 가난을 언급했지만 그것은 푸념이 아니었다. 그는 검소함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대화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가 돈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민감함을 지혜로 바꾸는 길은 있다. 바로 말을 줄이고 청렴함을 남기는 것이다. 강물은 흘러도 물살을 다투지 않는다. 많은 물이 모여도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며 세상을 적실 뿐이다. 노년의 말도 그러해야 한다. 돈 이야기를 줄이고 그 자리에 따뜻한 말을 흘려보내라. 세 번째, 내가 젊었을 때는 마리아라는 말은 하지 마라.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기억을 자주 꺼낸다. 대화를 시작하며 내가 젊었을 때는 마리아라는 말을 입에 올리곤 한다. 처음에는 추억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이 습관처럼 반복되면 대화는 점점 과거로 흘러간다. 듣는 이는 예의를 지키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또 같은 얘기구나 하며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결국 이 말은 추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아닌 과거에 머무르는 자신을 보이는 행동이다. 당신도 그런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무용담이 시작되면 과거에 머물러 했던 말을 또 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을 말이다. 이런 대화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과거의 경험이 지혜로 전해지기는커녕 자랑처럼 들리거나 지금의 삶을 부정하는 말로 비칠 수 있다. 정약용은 나이가 들어서도 과거의 이름값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는 유배지에서 긴 세월을 보내면서도 젊은 날의 관직 생활이나 업적을 붙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새로운 글을 써내려가며 배움과 성찰을 오늘의 삶으로 이어갔다. 70이 넘어서도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던 것은 어제를 반복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을 기록하며 노년에도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을 몸소 보여주었다. 우리는 누구나 과거 내가 잘 나갔던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한다. 젊은 날에 내가 이룬 성취는 여전히 마음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년에 들어서도 대화의 중심이 늘 내가 젊었을 때는 마리아라는 말이라면 그것은 현재를 부정하는 삶이 되어버린다. 왜 자꾸 과거에 머무르는가? 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당신이 서 있는 곳은 지금 바로 이곳이다. 듣는 이는 더 이상 배우지 못하고 말하는 이는 지금의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린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지혜에서 흘러나와야 한다. 당신은 이제 과거에 했던 그 말을 입에 올리지 마라. 추억을 나누고 싶을 때도 굳이 내가 젊었을 때는 마리아라는 틀에 기대지 말라. 대신 오늘 본 것을 말하고 지금 느낀 것을 전하라. 어제의 이야기보다 오늘의 깨달음이 더 큰 울림을 남긴다. 당신이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는 자랑이 아니라 나눔이 되어야 한다. 네 번째, 그 사람은 마리아라는 말은 하지 마라.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대화가 종종 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 누군가의 이름이 나오고 그 뒤에는 그 사람은 마리아라는 말이 이어진다.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잠시 흥미를 끌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 남는 것은 허전함이다. 험담은 상대를 향한 말 같지만 결국 말하는 이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친구와의 대화가 즐겁다가도 뒷얘기가 나오면 분위기는 달라진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귀를 기울이지만 곧 불안이 뒤따른다. 저 사람이 저렇게 다른 일을 말한다면 언젠가 내 얘기도 저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스며드는 순간 사람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험담은 상대를 해치는 말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품격을 해치는 말이 된다. 정약용은 벗을 사귐에 있어 무엇보다 믿음을 강조했다. 외로운 유배 시절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벗들과의 편지였다. 만약 그 편지 속에 험담이 오갔다면 그 관계는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믿음 없는 대화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보았다. 남의 뒷얘기를 퍼뜨리는 말은 가장 빨리 허물을 드러내는 언어다. 우리는 말로 위로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나이가 들면서 말의 무게는 더 커진다. 험담은 쉽게 입에 오르내리지만 그만큼 깊은 흔적을 남긴다. 당신은 이제 그 사람은 마리아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지 마라. 그 한마디가 쌓이면 오래된 벗도 멀어진다. 노년의 관계는 험담이 아니라 신뢰 위에서 지켜진다. 정약용은 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말을 가다듬었다. 그는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는 대신 스스로의 허물을 성찰했다. 그래서 그의 글은 오늘까지도 울림을 준다. 뒷얘기로 시간을 채우는 것은 순간의 흥밋거리일 뿐 남는 것은 불신과 후회다. 노년의 대화는 누군가의 허물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한다. 바람이 지나가면 들판의 풀은 눕지만 곧 일어난다. 그러나 바람이 오래 머물면 풀은 꺾이고 만다. 험담의 말도 그렇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농담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면 결국 관계를 꺾어버린다. 그러니 그 사람은 마리아라는 말은 삼가고 바람처럼 스쳐가는 말 대신 온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택하라. 그것이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다. 5번째,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라는 말은 하지 마라. 나이가 들면서 대화의 주제가 달라진다. 건강, 자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자연스레 오르내린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가장 뜨거운 화제가 등장한다.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다. 그 순간 대화는 금세 열기를 띠고 어느새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튀어나온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한마디가 나오면 대화는 흐름을 잃고 상대방과의 관계는 싸늘해진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모처럼 모인 자리에서 즐겁게 웃고 있다가 누군가의 단정적인 말 때문에 분위기가 순간 가라앉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건 틀렸어.
내 생각은 잘못됐어. 이런 말은 상대를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말이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언어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언어다. 정양용은 다른 의견을 무시하기보다 귀 기울이는 태도를 중시했다. 그는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벗들과 생각을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상대의 견해를 단번에 잘라내지 않았다. 오히려 경청 속에서 서로의 관점을 존중했고 그 안에서 배움을 얻었다. 그에게 진정한 학문은 논쟁에서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 속에서 더 깊은 깨달음을 찾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확신은 더 강해지고 고집처럼 굳어지기 쉽다. 그래서 노년의 대화에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이 자주 튀어나온다. 하지만 그 순간 대화는 배움의 자리가 아니라 다툼의 자리가 되고 만다. 듣는 이는 상처받고 말하는 이는 고립된다. 결국 남는 것은 옳고 그름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균열이다. 당신은 이제 그 말을 멈추어야 한다. 논쟁에서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의견을 흘려보내라. 그렇구나. 그렇게도 볼 수 있네. 이런 말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고 대화를 이어간다. 생각의 차이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인정할 때 대화는 더욱 깊어진다. 노년의 품격은 단정적인 말이 아니라 포용하는 말에서 드러난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바위를 부수려 들지 않는다. 그저 돌아가며 흐르고 마침내 더 큰 바다로 나아간다. 노년의 말도 그러해야 한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라는 단정적인 말은 버리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여유를 남겨라. 그것이 세월을 품위 있게 완성하는 지혜다. 노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다. 우리 곁에서 흔히 오르내리는 말들이다. 우리 아이는 마리아라는 비교의 말, 연금이 얼마냐라는 돈 이야기에 얽힌 말, 내가 젊었을 때는 마리아라는 과거 회고의 말, 그 사람은 마리아로 시작되는 험담의 말,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라는 단정의 말. 모두가 익숙하지만 모두가 관계를 해치고 품격을 잃게 하는 말들이다. 정양용은 유배의 고독 속에서도 매일 글을 남겼다. 그는 쓸모없는 말을 늘어놓는 대신 절제된 글과 깊은 사유로 시간을 채웠다. 그래서 그의 노년은 과거의 자랑이나 남의 흉이 아니라 오늘의 배움과 성찰로 기록되었다. 바로 그 태도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다. 말에는 가벼운 농담 하나에도 품격이 담겨야 하고 대화의 끝에는 존중이 남아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말 때문에 후회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 후회조차 줄여야 한다. 말이 많을수록 허물이 깊어지고 말이 적을수록 품격이 선명해진다. 그렇다고 침묵만 하라는 뜻은 아니다. 절제된 말,
상대를 살리는 말, 함께 웃을 수 있는 말만 남기라는 뜻이다. 그것이 우리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다. 불필요한 말을 버려라. 비교의 말은 자녀에게 짐을 지우고 돈 이야기는 관계를 무겁게 한다. 과거 자랑은 현재를 공허하게 만들고 험담은 신뢰를 허문다. 단정적인 말은 벗을 멀어지게 한다. 대신 존중과 공감의 말을 골라라. 그것이 늙어도 꺾이지 않는 언어의 힘이다. 노을이 진 뒤에도 하늘은 여전히 아름답다. 노년의 말도 그렇다. 화려한 언변은 사라져도 절제된 말과 따뜻한 말은 오히려 더 깊은 빛을 남긴다. 나이 들어서야 할 일은 세상을 단정하는 말이 아니라 삶을 포용하는 말이다. 그것이 세월을 품위 있게 살아가는 길이다.